이게 이제 그려보면은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철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네, 우선은 회색으로 깔아봅시다. 편하게. 네, 그 다음에는요. 어두운 색깔로 일단 형태를 좀 잡아볼게요. 육면체인데 우선은 선화로 먼저 잡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면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그림 그리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우선은 윗면에 밝은 면을 좀 칠해볼까요? 윗면에 밝은 면은 이제 그냥 광원에서 이제 빛이 와가지고 밝아지는 면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른쪽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나는 뭔가 이런 느낌의 컬러로 칠해졌죠. 흐리기를 잘 활용을 하셔서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나게. 혈질감에서는 이제 밝고 어둠의 변화가 되게 과하게 팍 일어나면은 그러면 바로 철질감처럼 되거든요. 세부적인 형태 묘사에는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오히려 얘네는 이제 좀 준비 단계라고 할까요? 얘네를 이제 밑밥을 깔아놓고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만 딱 넣으면은 바로 철질감처럼 되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너무 밝아지지 않게 하는 거. 왜냐면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를 딱 강조를 해주려면은 너무 그러니까 색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밝은 부분에서 밝은 색을 찾으면은 별로 안 밝아요. 어두움에서 밝음을 찾으면 엄청 밝거든요. 어, 좀 그래서 약간 철질감 느낌 내는 이제 좀 팁이라면 팁인데, 일부러 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부분의 주변부를 좀 어둡게 가져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네, 그 다음에는요, 하이라이트를 팍 넣어봅시다. 레이어를 하나 구분을 하면은 좋습니다. 되게 진하게 어, 하이라이트를 딱 넣으신 다음에 약간 지우개 필압 조절하셔서 살살살. 그래서 반사되는 부분이 이제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겉부분이 정반사되는 애들은 겉부분이 매끈매끈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형에서도 이렇게 매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난반사되는 애들은 겉에가 울퉁불퉁하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겉에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빛을 쏴도 이렇게 빛을 쏘면은 정반사되는 애들은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맞춰서 90도가 딱 되는 데에서만 이제 100% 반사가 되는데 이 난반사되는 애들은 이제 여기에 가져가도 이렇게 반사가 되고 여기에 가져가도 이렇게 반사가 되고 여기에 가져가도 이렇게 반사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반사는 이제 빛이 광원이 있는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이제 좁은 공간이 밝아져요. 근데 이제 난반사되는 애들은 되게 넓은 공간이 밝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반사되는 데에서는 되게 명암의 밝음과 어둠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반사가 되면은. 왜냐면 정반사는 확실하게 빛과 딱 각도가 일치하는 부분에서만 이제 되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감이 매끈하면 매끈할수록 이제 더 광원 부분은 좁아지게 되고 겉에가 좀 이제 오돌토돌한 난반사 계열의 형태가 될수록 이제 밝은 부분의 면적이 이제 더 넓게 퍼지는 거죠. 대신에 반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벽히 하얀색으로 반사가 되는 거는 이제 매끈매끈할수록 더 많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작은 부분만 하이라이트가 되었고, 그리고 주변부는 이제 바로 또 어두워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음, 정반사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표면이 매끈매끈한 물체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옆면으로 좀 와서 옆면 부분은 이제 되게 특이한데 바닥이 반사된 형태인 거예요. 바닥이. 네, 이렇게 요 옆면에 요 바닥 부분이 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카메라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각도에서 이렇게 튕겨져서 바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비춰졌고 우선, 그리고 바닥에 비친 본인의 그림자가 또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얘도 보시면 바닥이 비춰졌고 우선은 요게 이제 바닥이고, 바닥에 비춰진 본인의 그림자가 비춰졌고, 그 안에서 이제 더 진한 그림자가 또 이렇게 비춰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 바닥이 반사된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를 칠할 때 바닥 컬러를 스포이드로 쭉 빨아가지고 칠하시면은 좀 더 편하겠죠. 만약에 컬러가 들어간 거를 칠한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 컬러가 없으니까 스포이드로 안 해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중에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밝음과 어둠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색의 채도와 명도, 색의 채도 같은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색의 컬러랑, 그때는 이제 스포이드를 좀 써서 바닥의 색깔들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려주면 되겠죠. 요 매끈매끈한 표면을 표현할 때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흐리기, 그라데이션 주는 표현, 그리고 밝음과 어둠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표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가 적용된 안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해도 특별히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벌써 좀 철 같지 않으세요? 반사되는 형태가 되게 휙휙 변한다는 거. 왜냐면 정반사는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명도가 많이 변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져도 훨씬 밝아지고 조금만 틀어져도 훨씬 어두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갑자기 밝아졌다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이런 비율이 이제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비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매끈매끈한 정반사가 잘 되는 도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질감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체 같은 거는 또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봅시다. 투명체는 이제 반사가 안 되는 상태인 거니까, 반사가 안 되고 투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그것도 원리만 이해를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요 안쪽이요. 요 안쪽은 반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반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반사 거울이 양옆으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를 들여다 보시면은 걔네가 서로 반사되면서 깊어지면, 반사가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빛이 반사될 때 100% 반사가 되진 않거든요. 무조건 빛이 이제 튕겨 나올 때 이제 어느 정도 빛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요 안에 이제 반사가 되는 애들은 이제 반사가 많이 되더라도 어, 바깥에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어두워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요 바깥에 있는 애보단 살짝 어두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요 안쪽에 있는 애를 가지고 이제 그림자를 만약에 칠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덜 어둡게 칠해주면 되겠죠, 그림자.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들 좀 찾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밝게 쭉 선형으로 딱 들어오는 애라든지. 그래서 이런 정반사 형태에서는 무슨 가로 대고 쭉 그은 듯한 이런 어, 명암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사율이 높은 애였으면은 얘보다도 만약에 반사율이 더 높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애가 반사가 되는 게 거의 막 같은 색깔로까지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형태가 좀 희미해질 정도로 반사가 많이 되는 애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사율에 따라서 요 안쪽에 있는 애가 더 원본 원래 이 도형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컬러에 좀 더 가까워질 건지 아니면은 반사되는 거에 더 가까워질 건지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림자도 그려주시면은 훨씬 더 실제같이 약간 그림자에 요 겹치는 부분 표현하실 때는 곱하기 레이어 같은 걸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하기 레이어를 좀 써서 일단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명암을 깔고 그리고 뭐 색깔 고정시킨 다음에 컬러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곱하기를 하나 더 깔아서 얘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제 세상에서 그림자가 겹친 거를 이제 그림 세상에서도 똑같이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겠죠. 뭐 약간의 컬러 조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혈 질감 정반사된 형태를 좀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어떤 질감이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철 중에서도 이제 좀 부식이 진행되면은 까끌까끌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기스 같은 게 많이 나면은 이제 뭐 은 같은 은이나 금 같은 거는 이제 기스가 나면은 이제 홈이 패이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끈매끈하고 그러니까 정반사 정도에 가까운지 남반사 정도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지는 거지. 그게 뭐 철이냐 아니면 뭐 플라스틱이냐 이런 어떤 소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구형의 형태부터 잡으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자체는 되게 작은 부분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모여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라이트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전부 다 어떤 하나의 표면에서는 거의 100% 반사가 되고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둥근 느낌으로 다가 형태를 잡고 흐리기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에어브러쉬 같은 걸 좀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나 혹은 더하기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더하기 같은 거 쓰셔서 약간의 그 밝은 느낌을 좀 극대화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면이 이제 구형이니까 좀 이런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체감에 맞춰서 형태를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얘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자유 변형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도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도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의 명도 조절로 입체감을 낸다기보다는 스스로의 명도 조절은 거의 외곽선 쪽에서 살짝 어두워지는 거? 그 정도? 스스로의 명도 조절은 이제 외곽선 쪽에서 살짝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을 제외하고는 바닥의 어떤 형태들의 반사들에 의해서 입체감이 좀 형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닥이 반사가 되기는 하는데 반사가 될 때는 조금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도 바닥보다는 좀 밝은 상태로 반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요 안에 비쳐 보이는데 구형 같은 경우는 원형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각도들을 다 반사를 하겠죠. 요 아까 그렸던 육면체 같은 경우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면은 정면만 반사하고 옆면을 바라보고 있는 면은 옆면만 반사할 테지만 구형은 이제 둥글기 때문에 주변을 다 반사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담기는 공간이 되게 넓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그려졌을 때 이제 어, 원본 형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건 이제 5점 투시인데 그런 것까지 막 다 계산해서 그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뭔가 요 안에 적용되어 있는 입체감이 이런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좀 왜곡이 들어간 형태다. 뭔가 이런 식으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요. 요런 뉘앙스만 느껴지게 하면 돼요. 원리만 통하고 있으면요. 형태는 조금 이상해도 어, 형태가 조금 달라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원리만 제대로 통하고 있으면 형태는 크게 상관없다는 거.
안쪽에 있는 애들을 한 톤만 쓱 해보세요. 여기 스포이드로 여기쯤에 있는 칼라를 스포이드로 쫙 바르셔가지고 힘을 쭉 빼고 한번 이렇게 쓱 덮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컬러를. 그래서 너무 밝아지지 않도록 톤 조절 같은 거는 이제 주변에 있는 컬러들을 스포이드로 빨아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밝아진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다운시키고 너무 어두워진 부분에서는 조금 업시키고 하면서 원기둥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원기둥은 육면체랑 구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꺾이는 면에서 하이라이트가 팍 들어가는 거랑 이제 둥글게 돌아가는 면에서 많은 면적들이 둥근 느낌으로 반사되는 것까지.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윗면과 옆면의 색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반사의 좀 특징이에요. 진짜 미묘하게 난 거죠, 진짜. 그래서 이게 난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에 따라서 빛을 받는 양이 이제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정반사는 받는 부분만 제대로 받고 나머지는 다 못 받는 뭔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에 의해서 형태를 더 많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입체감을 좀 묘사해 준다고 하면은 일부러라도 뭔가 반사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그림에서는 보통 외부에서 서 있거나 이러면은 하늘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이제 하늘에 이제 하얀색 구름이 많이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윗부분에서 하얀색 구름이 많이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윗부분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탁 칠해지고 구름이 다 반사되기 때문에 뭔가 푸른빛이 그리고 싹 돌고 그런 식으로 빛이 싹 돌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기 때문에 검은 빛이랑 갈색 빛이 이렇게 싹 돌게 되겠죠. 그래서 채색을 할 때는 이제 반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어떤 원리를 알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는 되게 자유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실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어차피 결과물만 똑같으면은 과정은 똑같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물에 맞춘 방식으로 그려낼 건지 되게 그게 이제 그림의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머리 아픈 부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런 원리를 이용하셔서 다 칠해 놓은 다음에 그라데이션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비 조절 같은 걸로 정반사 되는 비율이나 난반사 되는 비율을 그냥 스스로 그, 후보정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고, 그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거고,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뭔가, 어렵지만 더 실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있을 것이고, 뭐 그럴 건데, 그런 데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특히 프로코나 아니면 마르코브 씨 뭐 이런 유명 거의 100만 유튜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강사분들을 좀 초빙을 해가지고 막 방송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봐놓으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뭔가 되게 접근할 때 이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정답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와 저게 맞는 건가 보다 하면서 이제 다 따라가는데 네,
사실 그림 툴은 보면은 그림을 그리는 툴이기도 하지만은 뭔가 편집하는 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새롭게 그려내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매트 페인팅 같은 기법인데, 저 되게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능들 같은 거를 잘 조합해보고 또 사용해보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음, 실제 미술 활동에는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미술 활동이라는 게 어, 창의성과 어, 상상력과 자유로운 어떤 시도들 뭐 이런 것들의 되게 향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재미를 느껴봤으면 하는, 꼭 어떤 회사가 원하는 음, 그림 스타일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음, 펄 질감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ppe a cugino d'amore.